자, 이번 주는 힘을 받는 부의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 축하중에서 이제 중심과 일치되지 않는 경우 편심 축하중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과제 풀이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과제들은 이렇게 4점 그러니까 이제 9장하고 11장 문제였는데 9장은 이 문제였고요. 이제 응력 집중 문제였는데 응력 집중에서는 여기 부분에 가운데 이제 원공 홀이 뚫려 있는 경우하고 여기 이제 필렛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 실제 평균 실제 네트에 의해서 여기에서 이제 네트에 의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원래대로 하면 이 부분에 이제 A의 네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응력이 이제 평균 응력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런 이 원공들 때문에 이 응력들이 높아지는 거죠. 시그마 맥시멈 값이 높아지게 되는데 그 비율이 이제 K만큼 응력 집중 계수만큼 생기게 되는데 그 K 값은 맥시멈에다가 이제 평균을 나눈 값으로 나타나는데 이것들은 그 전에 연구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라고 했죠. K 값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는 여기는 원공이고 여기는 필렛이니까 필렛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필렛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 R이고 남은 부분, 이 원래 큰 부분에서 작은 부분으로 갈 때까지의 비율하고, 물론 1보다 큰 비율이죠. 그죠? 1보다 큰 비율이고, 그 다음에 필렛하고 남아있는 D 사이의 관계가 필요하니까 여기서 보면, 그래서 필렛은 R은 10이고 여기 작은 부분은 줄어든 부분은 90이고 원래 거는 120이니까 여기 따로 이제 여기를 따로 생각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라지 D 나누기 스몰 d 120 나누기 90 해서 1.333이고 그 다음에 R 나누기 여기 D 해서는 0.111 이니까 여기서 나온 게 K1인데 이 부분이 이제 R 나누기 0.111이니까 여기 정도일 것 같고, 그 다음에 333이니까 이 라인하고 지금 이 라인 사이에 한 여기 정도. 그래서 대략 보면 대략 값을 보면은 여기니까 요 대략적으로는 한 여기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정도. 그래서 보면 2.1보다는 조금 작은 정도. 2.1보다 작은 정도. 그래서 2.03 나오는데 대략 한 2.05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략.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평균 능력은 여기서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평균 능력은 이렇게 된 데서 이만큼이 빠지고 이 부분이 여기는 필렛이니까 필렛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니까 그대로 이 면적이 그대로 되겠네요. 그죠? 여기가 90이 되고 두께가 15. 그러니까 평균 응력은 얼마가 되냐면 15 곱하기 90 mm 제곱에 줄 수 있는 하중이 P가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최대값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K가 곱해지니까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맥시멈은 15 곱하기 90 mm 제곱에 그 다음에 P에 여기는 이제 필렛에서 의한 거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 다음에 K 값이 2.05 정도 될 거고, 이 값이 얼마를 넣으면 되냐, 얼마를 못 넘냐 하면 135 메가파스칼이 넘지 않도록 하는 PF가 구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원공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뚫려 있을 때는 여기는 나머지 요 부분 구멍이 뚫려 있을 때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구할 수 있는 거는 D 전체 이거분의 뚫린 부분의 길이가 되겠죠. 그 부분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보면 전체에다가 여기 뚫린 부분의 길이,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요게 필요했으니까 요게 잘못됐었죠. 지난주에. 그래서 90분의 18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 값이 0.2가 돼요. 0.2가 되니까 뒤에서 이제 K 값을 찾으면 0.2니까 요 값이 되겠죠. 그래서 한 2.5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2.5라고 놓고 나면 이때의 2번에서의
시그마 맥시멈은 어떻게 되냐 하면 2.5배 K가 들어가고 곱하기 이 순수 면적은 이렇게 된 부분에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가운데 여기 이 중에서 28만큼 빼야 되니까 90 마이너스 18이고 두께는 15가 되겠네요. 15 곱하기 90 마이너스 18의 밀리미터의 제곱 에다가 P의 서큘라 홀, 홀이 있는 경우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지금 135 메가파스칼이 넘으면 안 되니까 pH는 얼마 이하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둘 중에서 작은 값을 선정하면 되겠죠. 큰 값을 선정하면 나머지 거에서 파괴가 일어났을 거니까 이렇게 하면 문제가 풀릴 거고, 이렇게 표를 찾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프를 찾아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들 중에서 앞에 있던 이 문제 11.3하고 11.4는 책에 있는 것 문제들이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두 개 서로 다른 재료가 되어 있을 때는 그 비율인 n 값을 구하죠. n 값을 구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좌우로 넓혀주면 돼요. 길이 중립축에서부터의 거리 방향 그대로 두고 중립축의 평행한 방향으로만 늘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늘려서 계산을 하면 20이니까 20 곱하기 16, 이쪽은 그대로니까 75, 75고 위쪽 부분의 이 길이도 지금 스틸로 되어 있으니까 길이가 200이었는데 200 곱하기 16에서 더 길게 만들어야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하나의 도형에서 놓고 푼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중립면을 구할 때는 그냥 요 위에가 1번, 밑에 전체가 2번으로 놓고 하면 되죠. 그래서 1번의 면적, 2번의 면적. 2번은 75에다가 375, 150에다가 320을 더하면 470. 높이는 300. 여기도 300. 그대로 하고, 각 고유의 도심은 제일 밑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 300이니까 150이고 300에다가 10 더해서 310. 그렇게 해서 이거 두 개를 곱한 값이고, 이렇게 더하고 더해서 그대로 구하듯이 모멘트에서 우리가 중립면 구할 때 하고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 여기서 대략 이제 한 200 정도 나오니까 이걸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이 중립면에서 i 값을 구해야 되니까, 중립면에서 i 값은 조금 전에 했듯이 요거 위에 있는 1번하고, 지금 이제 다 어차피 하나의 동일한 재료로 보는 거니까 1번하고 2번하고 나누어서 1번 같은 경우는 여기 각각의 요 라인 원래 도심 기준으로 해서의 i 값에다가 그 다음에 이동하는 거리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200까지가 뉴트럴 엑시스니까 이게 100이 될 거고 200이니까 요 사이에 10이 돼 있으니까 110이 될 거라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이게 원래 12분의 1 BH 3승 10분의 1에 B 곱하기 H의 세제곱에다가 면적에다가 여기는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서는 이 원래 도형의 도심까지는 150이고 계산한 게 200이니까 그 차이가 50이겠죠. 그래서 50의 제곱 하면 이렇게 구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나면 이제 실제 응력은 이 나무는 아까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된 데서 보면 밑에서부터 200 되는 지점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가장 먼 데가 여기가 C의 우드의 점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00이 될 거고, 부호는 이제 생각을 해두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이 전체가 지금 다 이 나무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어 놨으니 그대로 이제 응력을 구해 주면 되고, 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에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이고 요 다음 여기까지가 20이 되니까 120이 되겠죠, C가. 그래서 위쪽 부분에서는 되는데, 다만 요 n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 지금 왜냐하면 이거를 전부 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드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한 거니까, 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탄성 계수의 배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바꾸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문제 11.4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문제 그대로 똑같이 풀면 되는데, 이거는
뒤쪽에 예제 11.41번이 같은 문제니까, 동일한 형태의 문제니까 이걸로 그냥 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쪽 자료들은 어차피 책에 있던 문제니까. 그래서 이렇게 콘크리트 밑에 이렇게 스틸 철근으로 보강이 되어 있고, 모멘트가 175kNm고 탄성 계수들이 주어져 있고, 그랬을 때 스틸에서의 스트레스하고 맥시멈 스트레스 포 이제 콘크리트의 최대 응력을 구하라. 두 가지 재료가 나왔으면 처음에 n 값부터 구하면 되죠. 그래서 콘크리트 낮은 거분에 높은 거 해서 항상 이 값이 1보다 더 크게 잡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을 이 부분은 이제 전부 다 지금은 이 경우는 다 콘크리트 형태. 물론 이제 인장을 받는 콘크리트처럼 늘어난 거죠. n 곱하기 s가. 그러니까 원래 스틸의 면적이, 스틸 같은 경우가 파이가 22였으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 이 면적에다가, 그 다음에 지금 개수가 1, 2, 3, 4니까 그 4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 n 값이 8배가 되니까, 이게 n 값이 8배가 되니까 이렇게 나오면 계산하면 이 상당한 치환된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치환 면적, 전체 치환 면적이 되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중립면을 구해야 돼요. 중립면을 구할 때는 항상 이 가운데다 끊고, 이쪽은 인장이 걸리게 되니까 콘크리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위쪽은 압축이 있으니까 콘크리트가 작용을 한다. 그래서 X라고 쓰고, 여기까지 이 전체가 아니고 요 철근의 중심까지, 그래서 요만큼을 빼야 되겠죠. 450에서. 그래서 빼만큼 400까지 놓고, 그러니까 400 마이너스 X. 그래서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내려가는 모멘트하고 이쪽이 내려오는 모멘트가 동일하게 되는 데가 중립면이다. 결과적 식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될 거니까.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보면 이 기준으로 해서 x 250 곱하기 x를 했는 게 이게 면적이 되겠죠. a. 그 다음 이게 2분의 1에 여기 중립면에 모든 게 다 걸려 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도심에 2분의 1 x. 그다음 반대쪽 400 마이너스 요게 이제 y 값이고, 요 값이 여기 나온 NAS겠죠. 시험 면적. 이렇게 놓고 풀면 2차 방정식이 나오고, 당연히 2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을 통해서 풀면 x가 154.5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154.5가 되고, 밑에는 400에서 빼니까 245.5가 되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i 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i 값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서의 값이니까 철근 위쪽 직사각형의 밑에 있는 경우에는 3분의 1 bh의 세제곱입니다. 이거는 외워버리면 돼요. 여기 왔을 때가 12분의 1 bh의 세제곱인데, 요거 사이에 더하기 ad 제곱이니까 bh에 또 2분의 h가 들어가서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죠? 이거는 지난번에도 했던 것 같은데, 당연히 여기에서 보면 이 12분의 1 bh의 세제곱에다 더하기 면적이 b 곱하기 h,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ad 제곱이 d 제곱이 되니까 2분의 h의 제곱, 그러면 12분의 1 더하기 여기 4분의 1이 되죠. 하고 bh의 세제곱이 되니까 12분의 3, 1 다음 12분의 4, 3분의 1 bh의 세제곱이 되죠. 사각형의 밑에 면에 있을 때는 3분의 1 bh 세제곱이다. 그래서 외워버리면 되죠. 여기서부터 250에 154.5의 세제곱 나누기 3이고, 밑에 이 부분은 그냥 AD 제곱만 쓰면 된다라고 했죠.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앞쪽에 3분의 1 BH 세제곱에다가 AD 제곱만 써서 하면 I 값을 구할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스틸에서의 C값, 콘크리트에서의 최대 C값. 그러면 스틸 같은 경우에는 앞에 N을 곱해줘야 되는 거고, 콘크리트는 그게 없는 거고, 당연히 콘크리트는 마이너스만 걸릴 거고.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공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공률은 전체가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게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치환돼서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이 전체 공률이나 이런 것들은 변하지가 않아요. 다른 게 들어간다고 해서. 그래서 공률은 그대로 이 식에서 그대로 구하면 돼요. 다만 이 값을 이제 콘크리트에 대한 걸로 써야 되는 거죠. 콘크리트라고 생각하고 만든 이 공률 반경이
그대로 동일한 거니까. 응력 같은 경우에는 n배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응력들이 변형률이 똑같고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변형률이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변형 자체가 동일해서 그래서 변형률에서 곱하기 2를 곱해줘야 되니까 커지는 거고 이 경우는 로 같은 경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n 없이 쓰면 돼요. 그래서 이걸 뒤집어 주면 이 곡률 반경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금 문제풀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